세계 각국이 한국의 농업 기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굶주림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척박한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가 반세기 동안 시도하다가 완전히 손을 뗀 바로 그 황무지에서 한국이 고작 2년 만에 쌀 생산량을 500%나 급증시킨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농업 기술의 진짜 정체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그 기법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도대체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이 놀라운 비밀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스와 멘사입니다. 가나 농업부 소속의 농업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줄곧 유럽에 농업기술만이 우리 가나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농업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분야였으며 서양의 과학적인 지식만이 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연구소에서 토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코스와 큰일 조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코스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동료가 허둥지둥 달려 생겼어. 동료가 황급히 뛰어 들어왔어요. 볼가타 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쓰러졌다고 해 이미 3명이나 나는 즉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연구소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걸려 도착했을 때 본 장면은 평생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겁니다. 학교 건강실 바닥에 아이들이 일렬로 누워 있었어요. 정신을 잃은 아이, 괴로워하는 아이. 그리고 아샤는 이미 보건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8살 소녀 아샤. 내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생명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년 동안 농업을 공부했다는 내가 옥스퍼드 박사 학위를 소지한 내가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니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의사가 나를 부르더군요. 차관님 이번 달에만 18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지를 제시했습니다. 영양 부족 위험군이 이 지역에만 5만 명을 넘습니다. 5만 명,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당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3개월 안에 가나 북부 지역 200만 명이 굶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떠들썩했어요. 200만 명이라니. 놀랐습니다. 200만이라는 수치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요? 저는 손을. 그것이 가능한 수치인지요? 저는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창안한 신품종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아쿠스와 농업부 장관이 저를 제지했어요. 그 품종은
작년에도 성공하지 못했잖아. 그 전에에도.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두려움의 대상이던 모든 품종이 우리 지역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라테라이트 토양, 극한의 기후 변화, 해충의 15년간의 연구가 전부 헛수고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는 혼자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간 기록한 연구 논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신품종 도입 실패. 논문 독일 농업기술 적용 한계 검토. 영국식 관계 시스템 부적합 판정 실패. 실패의 연속전은 논문들을 쓸어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죽어 가는데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에선가 도움이 올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요. 수신함에는 예상대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함에 이상한 제목의 메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통합지원 제한. 한국.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농업 기술이겠어?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기에 메일을 클릭해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에서 발생한 식량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통일벼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 90% 이상 헥타르당 6톤 이상 수확 믿을 수가 없어. 나는 혼잣말했어요. 우리는 고작 0.8톤을 생산하는데 6톤이라니 하지만 매일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출생 연도 1975년 한국과 가나는 함께 WFP의 식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서둘러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줄을 서서 구호 물품을 받는 사람들. 그 뒤편에 걸려있는 태극기와 가나 국기. 우리는 같은 처지였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회신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메일 한 통이 나의 삶과 200만 명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볼가타 한가로 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이장님이 나를 반겼어요. 아코수아. 또 다른 사람은 누구죠? 7살에. 누구인가요? 7살 때. 오늘 새벽 나는 다리에 기운이 빠졌어요. 어제 아시아 오늘 맨매. 내일은 또 누가 죽게 될까요? 마을을 살펴보니 사태는 더욱 심각했어요. 논밭은 완전히 갈라져 말라 있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집집이 비어있는 곡물 창고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작년 수확은 어땠나요? 제 물음에 이장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르당 0.7톤. 사상 최악이었어요.
0.7톤. 한 가족이 1년을 먹기에도 모자라는 분량이었어요. 올해는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비도 오지 않고 씨앗도 없고. 한 농부가 다가와 말했어요. 차관님, 프랑스에서 준 그 훌륭하다는 씨앗 말이에요. 모두 죽었어요. 싹도. 트지 않고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씨앗을 권한 것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에요. 독일 비료는 어땠나요? 토질이 더 악화되었어요. 붉은 흙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렸어요. 라테라이트. 철분이 과다한 이 붉은 흙은 유럽식 농사법과는 맞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시도했어요. 다른 방식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마을 보건소에 들렀을 때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맞닥뜨렸어요. 대기실에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영양 부족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린이들. 하루에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마저 2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는 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니? 코피입니다. 아이의 말소리는 매우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니? 모르겠어요. 그저 계속해서 배가 아파요. 코피의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배만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영양 부족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지? 1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이런 것이냐? 연구실로 돌아온 나는 장관님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책. 어떤 대책? 장관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유럽에 지원도 끊겼고 자금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아코스와 현실을 인정하며 우리는 실패했어. 그날 밤 나는 연구소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도착한 한국의 이메일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벽 극한 환경 생존율 90%. 터무니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나는 인터넷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연히 온라인에서 통일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별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상당한 양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보가 매우 많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기적 같은 품종. 그러나 맛이 없어 현재는 사라진 종이라서 당시 한 구절이 시선을 끌었어요. 통일벼는 열대 기후에 적합하며 황량한 땅에서도 강한 생존력을 가진다. 열대 기후. 척박한 토양 그것은 바로 이야기잖아요. 저는 더 깊게 조사했습니다. 한국 농촌진 흥청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자료가 있었어요. 통일벼를
필리핀, 베트남 등에 도입하여 성공한 경우들이었어요. 왜 아프리카는 없을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구나. 아프리카는 항상 유럽으로부터 도움만 받는 곳으로 여겨졌으니까. 새벽 3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농촌진흥청 귀하께 보낸 제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아이가 1명 사망했고 오늘도 1명이 죽었습니다. 내일은 몇 명이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통일벼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부디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WHO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개월을 예상하나 저는 한 달도 없다고 봅니다. 3개월이라 하지만 저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꼭 다르길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낯선 감각이 느껴졌어요. 지금껏 경험한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일주일 뒤 정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곧 뵐 수 있겠네요. 통일벼 씨앗과 같이요. 덧붙여 저희 아버님 역시 어린 시절 군주였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을 아는 자로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고 계속 다시 읽었어요. 군주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아마도 정말로 이번만큼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두려움도 컸습니다. 다시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새 날이 시작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면 최진석이라는 한국인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가 과연 희망을 안고 올까요? 또는 또 한 번의 절망을 가져올까요? 저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한국에 편지를 보낸 하루 뒤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가 밀려왔습니다. 아코수아.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와. 장관님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화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장관실에 들어서자 예상한 대로 고이.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예상했던 대로 고이. 관리들이 전부 자리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한국에 어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까?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게 되었을까요? 그게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미친 짓이야? 차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부의 허락도 없이 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하필 한국 재무 담당관이 조롱했어요. 프랑스도 실패하고 독일도 포기한 일을 케임브리지 대학 나라가 해결할 수 있을까? 국제적인 망신이죠. 방안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진국도 하지 못한 일을 아시아 국가가. 우리가 그렇게 무력해 보이나요? 자존심은 없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외쳤습니다. 체면이 무슨 중요합니까?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도 1명,
오늘도. 한 명 우리가 자존심을 고집하는 동안 몇 명이 더 죽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깔보지 마십시오. 그들도 50년 전에는 우리와 비슷했어요. 함께 구호품을 받았다고요? 뭐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나란히 서 있는 흑백 사진. 관리들이 놀란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회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대사관에서 인터뷰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농업협력과 관련해 긴급히 만나고 싶다고 전합니다. 농업협력 분야에서 긴급히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방안이 술렁거리고 있어요. 이미 대사관에까지 방안이 술렁거리고 있어요. 이미 대사관에까지 나갔다는 소식입니다. 2시간 뒤 한국 대사관에서 저도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대사께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초반의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딱딱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직원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독단이 아닙니다. 대사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쪽에서 먼저 제의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금빛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인가요? 한국입니다. 1972년 통일벼를 재배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선 흑백 사진. 그리고 이것은 그로부터 3년 전에 한국입니다. 단 3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것이 통일벼의 위력입니다. 대사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힘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하필 가나입니까? 장관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로, 가나의 기후가 통일벼에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대사께서 잠시 멈추신 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받은 도움을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다. 50년 전 어려움을 겪던 나라를. 그렇지 않아요. 반세기 전 힘들던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차관이 개입했어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프랑스 역시, 네, 잘 알고 있어요.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매일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어 가는데 그 말에 모두가 말없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며 장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코수아. 네, 장관님. 한국과 함께 일해보아라. 하지만 실패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최진석이라는 이에게서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일주일 뒤 도착할 예정입니다. 통일벼 씨앗 2톤과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굶주림의 아픔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 그리고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다.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이메일을 바라보았어요. 굶주림을 아는 사람. 아마 그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전문가들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았어요. 독일 기술자들은 가르치려 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동일한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도착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나는 공항을 향해 가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까? 아니면 또다시.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최진석이라는 한국인이 가져다줄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것을 가져올까요?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곧 알게 되겠지요. 코토카 국제공항. 오후 2시 나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또 어떤 오만한 전문가가 올까? 지난 15년 동안 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우리를 가르치려 들었을 뿐이었죠. 현장은 보지도 않고 이론만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40대 중반. 큰 배낭 하나와 작은 가방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쿠스와 멘사 차관님이시죠.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진석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근심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날씨는 38도로 무더워요. 차량의 냉방이 잘 작동합니다. 이 정원도는 한국의 여름철과 유사해요. 그가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괜찮아요. 통일벼가 선호할 기후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최 박사님, 어째서 가나인가요?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시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잔잔하게 말했어요. 단지 겸손할 뿐입니다. 제가 가나를 얼마나 잘 안다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뵌 전문가들은 항상 자신에 가득했으니까요.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거만한 태도가 가득했어요. 북쪽으로 가는 5시간. 최진석은 줄곧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록했어요. 무엇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흙 색깔입니다. 점점 붉게 변하네요. 전형적인 라테라이트군요. 알고 계셨군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는 더욱 선명하네요. 볼가타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또 외국인이 왔네? 이번에는 얼마나 머물까?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최진석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최진석이 놀라운 행동을 취했어요. 메다세하고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메다세하고 현지 말투로 인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 말투를 아시나요? 이장님은 놀라 물었습니다. 조금 익혔습니다. 발음이 이상한가요? 서투르긴 했으나 그 시도에 이상한가요? 서투르기 했으나 그 시도에 사람들이 점차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축사로 가시지요. 제가 안내하려 했으나 그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먼저 논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해가 있을 때 보아야 정확합니다.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논으로 향했습니다. 갈라진 흙, 죽은 농작물들, 비참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이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들어가 봐야지요. 맨발로요? 그는 정말로 맨발로 논에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땅이 발을 대었을 텐데도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걸어 다녔어요. 웅크려 앉아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맵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미친 사람 아닌가? 구경하던 농민이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진지한 얼굴에서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뒤 흙범벅이 된 그가 논에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찬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pH는 낮고 철분은 많지만 통일벼라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간소한 저녁 식사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소박한 저녁 식사 옥수수죽과 몇 가지 채소가 다였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장님은 죄송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석은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것을 드셨습니다. 보리 굶주림 시절엔 이것도 소중했다고 식사를 마친 후 그가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통일벼. 씨앗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 보자고요. 작은 봉지를 보며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희망은 커요. 같이 길러봅시다. 그날 밤 새벽 2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밖을 보니 최진석이 손전등을 들고 또다시 논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다음 날 그를 방문했습니다. 어젯밤에 왜 밤중에 온도도 체크해야 하나요? 변호는 하루 종일 괜찮으니까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혹시 정말 혹시 이번에는 기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내기 일주일 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살피러 갔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싹이 돋아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통일벼를 심은 지역에 연두색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벌써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 씨앗은 보름이 지나도 나지 않았는데 최진석이 새싹을 살펴보며 설명했습니다. 통일별은 발아가 빠릅니다. 그리고 보세요. 줄기가 단단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품종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곧 닥쳐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우르르 쾅쾅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오기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열린 듯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새싹들이 모두 쓸려갈 거예요. 저는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는데 또 허사가 되는 걸까? 하지만 최진석은 달랐습니다. 비오수도 없이 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빗속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 폭우가 지속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멈춘 뒤 우리는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프랑스 품종 지역은 완전히 휩쓸려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농민들이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누군가 외쳤어요. 저쪽을 보세요. 통일벼 지역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살아있어? 새싹들이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비를 맞아 더 싱싱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눈을 비볐어요. 최진석이 진흙범벅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통일벼는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보통 비에는 꿈쩍도 않아요. 그래도 이런 폭우에 그리고 제가 논두개 배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물이 고이지 않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한국 사람 뭔가 특별하네. 비를 예측했다는 말이야?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었어요. 이틀 뒤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45도까지 급등한 거예요.
이번엔 타 죽겠어. 모두가 절망했어요. 땅은 순식간에 바싹 말라서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우물조차 거의 바닥난 상황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찜통 더위. 모두가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논으로 가봅시다. 최진석이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가사의 프랑스종 생존율 25%, 통일벼 생존율 93%. 믿을 수 없어. 저는 그 수치를 여러 차례 재확인했어요. 최진석이 싹이 난 것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보시죠. 뿌리가 30cm 이상 자랐어요. 깊은 곳에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잎을 만져보세요. 두텁고 매끈하죠.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한 농민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그 땅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 눈빛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때부터 15일 후 메뚜기다. 누군가의 고함에 모두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했어요. 메뚜기 때였습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메뚜기들이 통일벼는 다른 농작물보다 훨씬 덜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 덜 먹을까? 최진석이 설명해줬어요. 통일벼는 맛이 쓰고 떫어요. 메뚜기가 좋아하지 않는 특질이 있어요. 아예 먹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른 먹이를 우선 찾아요.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프랑스 품종 전멸. 통일벼 피해율 15% 미만. 이 소식은 통일벼의 피해 비율이 15%를 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전해졌어요. 볼가타 한가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한국 벼가 메뚜기에 해도 잘 버텨서 인근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달이에요. 통일벼는 무릎 정도 높이까지 성장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제 눈가가 따뜻해졌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이 진짜 우리 땅에서 자란 것인가요? 마을 여성들이 감동했어요. 그 순간 코피가 달려왔어요.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아이가 가져온 것은 통일벼의 이삭이었어요. 벌써 이삭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곧 쌀이 될 거예요. 정말인가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쌀이라고요? 코피.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생명이며 미래였던 거예요. 수확일이 가까워질 수록 마을은 흥분했어요. 정말로 5배는 나올까? 아니야. 난 6배는 나올 것 같아. 기대와 희망이 커져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도래했어요. 수확일 일주일 전에 최진석이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어요.
헥타르당 6톤에서 6.5톤으로 예상됩니다. 고요함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6톤. 6톤이라고 우리가 성공했어.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었어요. 저 또한 눈물을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나 또한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최 박사님.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직 수학 시험 전이었지만 희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배볼리를 먹을 수 있어? 학교 급식도 다시 시작하겠군. 꿈. 같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코피가 최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왜요? 한국에 가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최진석이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배워볼까? 감사합니다.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기적을 목격했다. 아니, 기적은 통일벽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애쓴 우리 모두가 만든 기적이었다. 일주일 뒤면 진짜 수학 시험입니다. 정말 예상대로 될까요? 겁도 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학 시험 당일 새벽 5시부터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나도 잠을 이루지 못해 일찍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최진석이 벌써 와. 그날이 오늘입니다. 최진석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상상이 안 가요. 우리는 같이 금빛으로 연결된 별들을 쳐다보았어요. 6시가 되자 마을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요. 이장님의 사인과 함께 첫낫지를 합니다. 사각거리는 별을 베는 소리가 음악 같았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박자에 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점심 때쯤 벼단을 한 단 모았습니다. 작은 산처럼 쌓인 별을 보고 모두가 탄성을 질렀어요. 이게 전부 우리가 키운 거라니. 며칠 뒤 말리고 탈곡한 후 척가마니의 무게를 달아봤어요. 70kg. 보통 때보다 3배나 더 나갔습니다. 진짜야? 저울이 고장난 게 아니지?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측정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탈곡이 이어지며 쌀이 쌓여갔습니다. 땅땅 나달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이게 전부 쌀이라니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풍년은 처음이에요. 일주일 후 모든 수학과 탈곡을 끝내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6.2톤. 톤 예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변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혁은 그 이후부터였어요. 다음 날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협동. 다음 날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협동. 조합을 결성합시다. 아마가 조합장이 되었고, 조합을 설립합시다. 조합장이 된 아마가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수확한 벼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해낼 수 있어요. 김망희. 쌀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최진석이 포장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여 이렇게 포장을 하면 도시에서 고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7일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의 쌀 협동조합 맞나요? 전화를 받은 아마가 놀란 얼굴을 지었습니다. 네, 호텔에서요. 아크라의 5성급 호텔에서 쌀을 사겠다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고급 메뉴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보통 쌀보다 50%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소문이 나자 다른 호텔들과 식당에서도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쌀이 고급이래요. 여성들의 자랑스러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관님, 마침내 급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식 재개 첫날 저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지어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밥이야. 진짜 쌀밥이야. 통일벼로 지은 하얀 쌀밥. 아이들은 한 입 먹고 말했어요. 이모, 정말 맛있어요. 코피가. 네, 이모, 정말 맞나요? 코피가. 빈 그릇을 보여주며 미소 지었어요. 볼이 점점 통통해져 가는 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뒤 더욱 놀라운 변모가 일어났어요. 학생들의 출석률이 90%를 넘어섰어요. 교장 선생님이 통계 자료를 제시했어요. 지난해엔 60%였습니다. 중도 포기율도 거의 없어졌어요. 무상급식의 효과였죠. 굶주리던 아이들이 식사를 하러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우리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한국말은요? 맞아요. 최 박사님이 알려준 농사기술을 더 깊이 익히고 싶어요. 한국의 문서를 직접 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서투른 발음이지만 의지는 남달랐어요. 특히 코피는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맞나요? 코피가 적은 한글을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배불리 먹여줘서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은 잘 전달됐어요. 잘했다. 코피야. 최진석이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졌어요. 2달 뒤 한국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왔습니다. 통일부가 아프리카에서 기적을 일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코피가 전해 들었습니다.
렌즈를 향해 코피를 흘리며 진동하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떨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굶주리지 않아요. 더듬대는. 이제는 허기가 지지 않아요. 더듬거리는. 말투였으나 스태프 모두 눈물을. 우리말이었으나 제작진 전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한 저도 질문에 응했어요. 처음에는 불신했어요. K-팝. 국가가 무얼 알겠어? 그러나 완전히 잘못됐었죠. 저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했기에 진심으로 도울 수 있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방영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근 국가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쳤어요. 우리도 통일의 별을 심고 싶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 토고, 베냉, 부르키나 파소,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전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진석 씨가 저를 방문했어요.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벌써인가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으니 이제 가나 국민들이 가꿔야 합니다. 그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더 많은 씨앗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메모장도 함께 주셨어요. 제가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야 할지 고마움은 제가 표해야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글씨를 보내며 저는 공항에서 글을 전송하며 나는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처럼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최진석이 잠시 고민한 뒤 대답했어요. 아마도 받은 도움을 기억하지 않아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보답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한 뒤 논으로 향했어요. 두 번째 모내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성공할까요? 농민 한 분이 물었어요. 분명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해내고 말 거예요. 나는 확신이 가득해 대답했어요. 바람에 나붓기는 새싹들을 바라보며 느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는 간화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고. 최진석이 떠난 지 한 달 뒤 뜻밖의 속보를 수령했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었죠.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보니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동봉된 편지를 읽었어요. 아쿠스와 차관님께 이 앨범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차관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진석 올림. 앨범을 열자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린 소년의 사진이 있었죠. 이상하게도 마른 아이가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뒷면에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뒤쪽에 적힌 글이 있었어요. 1972년
9살 때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들던 때. 9살, 코피가 나기 쉬운 나이와 비슷했죠. 이어지는 사진들을 펼쳐보았습니다. 한자촌. 나무가 없는 산 그리고 저는 놀라서 그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긴 줄, 부호 물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그 뒤쪽에 보이는 2개의 깃발. 태극기 옆에는 가나의 국기가 펄럭였습니다. 1975년 운합동 9호 작업 현장. 우리가 정말로 비슷했구나. 계속 넘기다가 한 장이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벼가 유독 키가 컸습니다. 1978년 통일벼 첫 수확. 오른쪽에서 2번째에 청년이 된 최진석의 아버지가 화가 난 듯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동전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의 50원짜리 동전. 통일벼가 새겨진 동전. 우리의 자랑. 저는 한동안 앨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관님. 최진석입니다. 반가운 음성이었어요. 앨범 받아보셨나요? 예, 방금 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굶주림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굶주림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목이 맸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죠? 네,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온 이유였군요. 맞아요.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한 마음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요? 통화를 마친 다음에는 앨범을 다시 보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시대를 초월한 연대였으며 고통을 함께한 이들의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정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봐주십시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나란히 선 사진. 그리고 2024년 통일벼로 풍년을 이룬 우리 마을 사진. 50년 그 세월을 넘어서 도움은 돌고 돌아왔습니다. 장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우리 순서군요. 무슨 뜻이신가요?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는 거예요. 가나가 받기만 하는 국가로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몇 일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관님, 시에라리온에서 소식이 왔어요. 시에라리온이라고요? 네, 우리처럼 식량 부족에 고생하는 나라예요. 통일벼 재배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르쳐 드립시다. 우리가요? 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나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거 한번 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성적표를 여기 보십시오. 교장님께서 성적 기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간 시험 성적입니다.
전체 평균이 지난해보다 20점이나 상승했어요. 정말입니까? 학교 급식 덕분인 것 같습니다. 배를 채운 어린이들이 학업 성취도도 높아졌어요. 특히 그 가운데 코피의 성적이 두드러졌습니다. 코피가 전교 3등입니다. 영양 결핍으로 쓰러지던 아이가 이제 우수한 학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작성한 장문의 글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종이를 건네주셨어요. 나의 꿈, 나는 농업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진석 아저씨처럼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우고 돌아와서 가나를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도움은 순환한다고 아저씨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그 아이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의 의미를요. 그날 밤 저는 50원짜리 동전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통일벼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벼 기념비를 세웁시다. 기념비라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석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에 한국의 통일벼가 이 땅에 심겨졌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배고픔을 아는 이를 도왔다. 이 씨앗은 밥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으며 미래가 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도움은 순환하여 돈다는 사실을 최진석 씨에게 사진을 보내자 답신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희망의 씨앗이 더욱 먼 곳까지 퍼져나가길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구름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 어느 곳에서 최진석의 아버지와 그리고 굶주렸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지난날의 어둠은 이제 앞날의 빛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념비 제막식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 소속입니다. 한국 방송사에서 본격적으로 취재하러 온 거였습니다. 통일벼가 만든 기적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황금빛 들판, 학교, 점심시간, 그리고 한글을 익히는 어린이들까지 코피아, 한국 카메라. 앞에서 인사해 볼래? 비디가 코피를 불렀습니다. 코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분명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피입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또한 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편지지를 꺼내더군요.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한 편지랍니다. 굴곡진 한글 자체로 적은 글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난 코피라고 해. 8살이야. 지난해에 나는 많이 아팠었어. 굶주림 때문에. 학교에서 기절했지? 그런데 최진석 어른이 와서 통일별을 건네주셨어. 이제는 나는 배를 채울 수 있어? 학업도 열심히 해. 학교에서 3등이야. 희망도 생겼어. 농업.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국 친구들 정말로 감사해. 미래의 한국을 방문하여 만나 뵐게. 사랑해. 코피가. 촬영진. 모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편지를 한국 어린이들에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코피가 밝게 웃었어요. 저 또한 대담을 진행했어요. 첫 시작에는 정말 불신했어요. 사실 무시했어요. 케이팝만 하는 국가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렌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동일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언제였습니까? 프로듀서가 질문했어요. 항구 안에서 최 박사님이 눈을 지키고 계시던 모습이요. 그 순간 알게 되었어요. 이 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마지막 날의 촬영지는 마을 축제를 녹화했습니다. 통일벼로 지은 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한글로 노래 부르는 아이들, 희망으로 빛나는 표정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PD가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통일벼가 이렇게 사용되는지 몰랐거든요. 방송이 나간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나. 어린이들을 돕고 싶어요. 통일벼 종자를 더 보내주세요. 한글 교재를 후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코피를 한국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던 거였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코피의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꼭 만나고 싶다고 해요. 2달 뒤 코피는 살면서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모.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코피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건물, 깨끗한 길거리, 그리고 와, 논이 정말 많네요.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곳이 통일벼를 처음으로 심었던 곳이야. 안내를 하던 농부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배가 고팠나요? 코피가 물었어요. 그럼 배가 고프셨나요? 코피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처럼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죠? 할아버지께서 코피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강당은 한국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피입니다. 코피가 한국어로 말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마련해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코피를 위한 한국 친구들의 큰 현수막이었어요. 어린이들의 손바닥 자국이 가득했고 격려 글씨로 빽빽했어요. 코피야 힘내. 우리는 친구니까 한국처럼 잘 될 거야. 코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대면이 있었습니다. 코피야, 만나서 반갑다. 최진석 씨가 왔어요. 아저씨. 코피가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많이 자랐구나. 얼굴도 밝아졌고 매일 밥을 먹어서 건강해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농촌진흥청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통일벼를 연구합니다. 연구실을 살펴보던 코피가 말했어요. 아저씨. 저도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면 올 수 있어? 약속인가요? 약속이야.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코피가 말했어요. 이모. 코피가 공항에서 이모에게 말했어요. 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비행기 안에서 코피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그렇게 보는 거야? 한국이에요. 제대로 기억해두고 싶어서요. 가나에 돌아온 뒤 변화는 더욱 빨라졌어요. 주변 국가들이 먼저 통일벼를 도입했죠. 토고, 베냉, 말리, 부르키나파소. 1년 사이에 서아프리카 15개국이 통일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나가 함께 아프리카 통일벼 연구센터를 세웠습니다. 개소식 날짜는 축하 연설을 했어요. 반세기 전 한국과 가나는 함께 가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희망을 심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어진 운명의 표상입니다. 최진석 씨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먼 곳에서 축하합니다. 이제 가나가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거예요. 통일벼처럼 버려진 것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운명은 정말 놀랍다. 50년 전 가난했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함께 미래를 짓고 있다. 코피의 꿈처럼 언젠가 가나도 다른 국가를 돕는 날이 올 거야. 도움은 순환한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1년 뒤 저는 예상치 못하게 중요한 가르침이었어. 1년 뒤 나는 예상치 못하게 초대장을 받게 되었지. 운세계 식량 초대장을 받았어. 운세계 식량 정상회의 기조연설 초청 장소는 서울이었어. 아코수아 이번에는 내가 가나를 대표해 세계에 알릴 때야. 장관님께서 응원해 주셨어. 하지만 나는 통일벽 프로젝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해, 다신 있게 해. 2달 뒤 나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 공항에는 최진석이 마중 나와 있었지? 오랜만이야. 차관님. 이제는 그냥 아쿠수아라고 불러. 주세요. 우리는 서로 껴안았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이가 된 거야. 코피도 잘 지내? 응.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꼭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고. 서울은 놀라운 도시였어.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이 어우러진 곳,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통일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었어. 여기가 국립농업박물관이에요. 최진석이 안내한 곳에는 통일벽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 굶주림을 이긴 씨앗이 세계로 퍼져나가다. 전시장에는 놀랍게도 가나 코너가 있었어. 코피의 편지 원본이 전시되어 있었고 우리 마을의 변모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지? 이 정도까지 나는 감동받았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 버려진 통일벼가 아프리카를 구했다고. 다음 날 운 회의장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 운 회의실에서 3,000명 이상의 청중을 대할 때 긴장이 되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 출신의 아코스와 멘사라고 합니다. 첫 한국어 인사말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어로 바꾸어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2년 전 우리 고장에서 어린이들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농학을 공부했으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기술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통일벼를 제공하겠다고 그린의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염분지와 가뭄, 메뚜기 피해에도 견딘 통일벼 그리고 수확의 기쁨. 헥타르당 0.8톤에서 6.2톤으로 7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객들이 감탄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코피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과거와 회복된 현재의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희망을 품습니다. 농업과학자가 되어 다른 국가를 돕겠다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975년 한국과 가나는 모두 원조 식량을 수혜받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후 한국은 약속을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뒤 한국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보답한 것입니다. 저는 관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적 협력입니다. 상층에서 하층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동일한 고통을 이해하는 이들의 연대그로 인해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서아프리카 15개 국가가 통일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굶주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기니에서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간화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통일벼 종자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가나에 농업 장학금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제안은 가나 쌀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회사 대표였습니다. 가나 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희망의 쌀이라는 상표로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가 이제는 수출을 하게 되다니 저녁 만찬에서 최진석을 뵀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최 박사님 덕분인가요? 아니, 통일벼 덕분입니다.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코피가 이곳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곧 오실 겁니다. 곧 도착할 거라서 아쉬웠어요. 장학금도 받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농촌진흥청 통일기념관. 그 안에는 통일에 관한 모든 과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쪽 벽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고마운 편지들이 빼곡했어요. 새 편지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온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함께 싸웠으며 함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공유합니다. 끝없는 벗가나가 한국에 머문 마지막 날. 최진석이 작은 상자를 전달했어요. 무엇인가요? 열어보시죠. 부위는 50원. 짜리 동전이 100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통일벼의 뜻을 잊지 말라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반드시 전할게요. 공항에서 이별의 인사를 했어요. 다시 봐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에서 한 약속들을 전부 이루어 내겠다고. 그리고 머지않아 가나도 한국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때가 오길. 2025년 5월 가나 아크라 국립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3회 서아프리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무대에 선 젊은이가 선명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온 코피입니다. 9살이었던 코피는 이 아이는 코피입니다. 9살이었던 코피는 이제 10살이 되어 당당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10살이 되어 당당한 소년으로 성장했지요. 2년 전에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일벼 덕분에 제 생명을 구했어요. 이제 저의 소망은 한국에서 농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에 심사위원들은 감동을 표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이는 코피군 한호성에게 돌아갔어요. 상으로는 한국농업대학의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이모, 저 이제 한국으로 떠나요. 코피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코피야. 그날 오후에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나의 희망의 쌀 한국 수출 10만 톤. 기념식이었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무역부 장관이 감동에 차 말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가 이제는 쌀을 수출하다니요. 한국 이마트 대표가 축하사를 전했습니다. 가나 쌀은 한국에서 고급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희망의 쌀이라는 명칭답게 희망을 전하는 쌀입니다. 행사장 한 구석에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도움은 순환한다는 한국과 가나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함께 뛰었던 한국과 가나. 2024년 통일벽가 도착한 날. 2024년 첫 수확의 기쁨 2025년. 가나에서 시에라리온으로 확산. 그리고 가나에서 시에라리온으로 퍼짐. 그리고 최종 이미지는 15개 국가의 농업 장관들이 함께한 촬영. 서아프리카 통합 네트워크 시작. 이제 빈곤은 수혜국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저녁 시간. 저는 통일벽 기념비를 발견했어요. 그곳엔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계셨습니다. 최 박사님.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최진석이 미소 지으며 돌아보았어요. 1년 만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죠. 우리는 나란히 기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무슨 뜻이죠? 통일별을 그냥 준 것. 최진석이 머리를 저었어요. 준 것이 아니에요. 심은 거죠. 심은 거요. 내 씨앗은 심어야 잘 자라잖아요. 혼자 소유한다고 무엇이 되나요? 나누어야 진정한 풍년이 찾아오는 거죠.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코피가 한국으로 떠나는군요. 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돼요? 잘할 거예요.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통일벼 논을 비추었어요. 아코수아 씨. 내 시작은 정말 작았죠? 매일 한 통씩. 맞아요. 그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믿어요. 기적을. 바람에 벼가 흔들렸어요. 파도처럼. 출렁이는 황금빛 물결. 그 안에서 흔들리는 금빛 파도. 그 안에서 나는 목격했어요. 굶주렸던 지난 날과 포만감을 느끼는 현재와 더 나은 앞날을. 희망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였구나. 받으며 주고 또 받고 다시 주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름다운 순환. 그것이 바로 통일벼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지금껏 한국에서 폐기된 쌀이 아프리카 200만 명을 살린 기적 같은 이야기. 어땠나요? 반세기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이어져 온 두 국가의 우정.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배고픔을 아는 이를 돕는 참된 연대의 이야기였어요. 통일벼는 단순한 종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으며 약속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점은 이 이야기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통일벼가 자라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배불리 먹으며 꿈을 펼쳐가고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휘둘렀다면 꼭 나누어 주세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움은 순환합니다.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알리는 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